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박근혜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가 단순히 추문 의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수사팀장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진 마당에 여당의 한가한 규정 위반 타령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수는 1000개가 넘고 트위터 게시물은 리트윗을 포함해 5만 6천 건에 이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바쁘실 텐데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윤석열 수사팀장 이 직무 네네. 배제 이후 수사팀은 누가 지휘하게 됩니까? 박형철 부장검사가 지휘하게 됩니다. 박형철 부장이요. 예, 원래 이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네. 8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직무 배제가 윤 팀장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인 박형철 부장검사가 팀장이 되겠습니다. 아, 차석이 예, 그렇습니다. 직무 대행격으로. 예, 예. 아무래도 윤 팀장이 있을 때보다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 차장의 입김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직무 배제를 한 현상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불순하게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수사팀의 8명의 검사 윤석열 그 밑으로 박형철 그 휘하 검사들은 대체로 이번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해서 같은 의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국정감사장에 윤 검사가 나오는 것인지요? 서울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는 여주지청장은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물리적인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출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보면요. 네. 그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장이 그 수사에서만 배제되고 공판에는 계속 참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 오늘 원세훈 공판일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공소유지는 팀장이 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있는 경우에 팀장이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례가. 예. 근데 워낙 사안이 중차대해서 윤석열 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공소지휘를 했는데요. 네. 설사 공소유지에 직무배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사안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 팀장으로서는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것이 도리고 저는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8일에 직무 배제가 된 거죠? 네네. 네. 근데 그 수사팀장이 규정을 어겼던 것은 사실입니까? 규정에는 이제 크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규정과 네. 내부 준칙에 불과한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국정원 직원법에 의한 통지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과 네. 또 내부의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른 검사장과 또 대검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 의무를 저희들은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 국감조사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예. 또 이 보고라는 것은 특별수사팀장의 보고 의무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 의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팀장에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사전 통지 의무이긴 하지만 이것의 성격상 그것이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규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어긴 것으로 특히 공소장 변경 신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시는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전에 만난 사실은 확인이 된 건가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한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노종면 선생께서 이제 진행하시는 제가 프로그램에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이것은 뭐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요. 예. 국정감사에서 문답을 하면서 진상에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 영장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 문건에 이 서명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것은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요. 네. 일단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부가 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장은 박형철 부장검사의 명의로 그렇게 제기가 돼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박형철 부장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사 윤 팀장이 직무배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나 또 공소 제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문제가 있는 원칙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또 야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장하던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원래의 검사 동일체 원칙, 즉 검찰청법 7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직무 배제가 된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확보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사 개개인의 소신 있는 그리고 원칙 있는 수사를 상부가 간섭하고 결국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개혁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 하나요? 검사 독립의 원칙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는 판사는 완전한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국가기관임을 천명하고 있고요. 네. 그 정신을 유추해 볼 때 검사가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 준해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보다는 검사 독립의 원칙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고요. 정부 여당 입장이기도 한데, 이 상부에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수사팀에서 전결 처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수사가 워낙 중차대한 수사고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전결 처리, 상부 보고를 하지 않고 전결 처리했느냐 이러한 사례들은 저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워낙 이건 검찰 내부의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문정 검사라는 여자 검사가 네. 상부 보고하지 않고 긴급 조치와 관련돼서 무죄 구형을 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번 사안이 윤석열 검사가 그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 그러셨죠?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그런 정황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윤 검사가 이후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수사팀장의 자리를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한 뭔가 중요한, 이렇게 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번 공소장 변경이 그만큼 핵심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나요? 지금 이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부분은 네. 한마디로 세 발의 피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안에 비교하면요. 예. 적어도 15배, 그것보다 15배 이상의 양적으로 규모이고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 놓고 볼 때
소위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교수에 대한 그 비방과 비난의 어떤 그 표현의 정도가 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찬양, 지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그랬을 때 그 폭발력과 파급력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댓글로 다 확보가 된 겁니다. 무려 22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2200페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55,689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팀장으로서는 검사의 직을 사실상 거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200쪽이라는 것이 그 트위터 게시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뭐 계정수 1000여 개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중에 일부 계정에 나온 트위터 게시글만 2200페이지입니다. 네. 자, 이 계정 1000여 개 이상 이것이 전부 국정원 요원들의 것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팀장이 데려다가 조사를 한 사람들이 심리전단의 2팀장, 3팀장, 5팀장입니다. 예. 2팀장은 포탈 팀장이고요. 예. 3팀장은 기존의 김하영으로 대표되는 그 소위 블로그 팀장. 이 부분은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가 이미 돼 있죠. 오늘의 유머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팀장이 이번에 밝혀진 2200페이지의 소위 사이버 트위터 댓글입니다. 그런데 5팀장 부분만 이 정도 나왔으니까 폭발력이 지금 트위터보다도 더 크다 할 수 있는 포탈 예. 부분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또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오늘의 유머나 이런 그 중소 사이트 이외에 트위터 부분이 공소장에 기입되는 건 처음인 거죠.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아예 트위터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 검찰 수뇌부에서는 그 공소장 변경을 다시 재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가 네네. 나오던데요. 정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참 우리가 막 벼락 맞을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희들이 2200쪽에 달하는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한 것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법무부와 검찰로부터 대검으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전격적으로. 네. 따라서 이것을 법무검찰이 야당 국정감사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면 저희들은 철회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윤상현 수석이 사실상 철회하라라는 압력의 가이드라인을 어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이 똑똑히 그리고 눈 부릅뜨고 쳐다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예 철회는 안 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지금 5만 6천여 회에 달하는 이 트위터 게시 행위를 네네. 뭐 분류를 좀 한다거나 좀 뭐 직접 증거는 몇 건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수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어제 윤상열 수석 부대표가 이분은 법조 출신 의원도 아닙니다. 네. 법사위원도 물론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실세 의원이죠. 친박계의. 네. 그런데 어떻게 그 내밀한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된 기밀 자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입수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그중에 이 양반이 하신 얘기 중에 2230여 건의 댓글에 한해서만 사실상 증거가 있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의는 윤상현 의원이 누군가 검찰 내부의 핵심적인 인물로부터 이번 수사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라는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333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직접 증거가. 예, 아마도 그 정도 2,233건. 예, 2,233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해 넣겠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증거 관계를 언급을 했거든요. 직접 증거라고 표현을 했고요. 2,233건. 네. 나머지는 직접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팀장들을 데려다가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네, 우리 추정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굉장히 이렇게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실 것 같은데, 네, 뭐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내밀한 수사 과정을 알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환으로서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예. 개선 개통을 밟아서요. 그러나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그럴 신분이 있지 않죠. 예. 있지 않은데 이러한 수사와 관련된 아주 내밀한 사정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2,233건의 직접 증거가 있는 건수들 이 표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주실 방침이시죠? 예, 네. 뭐 요즘에 모든 정보는 윤상현 의원에게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로마가 따로 없더군요. 네. 네. 자, 이 국정원 기소 단계에 그러니까 지난 6월이었죠. 네. 그때는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팀과 수뇌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들 뭐 특수통과 공안 라인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네.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일단 피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특별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 또 대검 수뇌부. 예.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네. 그 뒤에는 구조적인 갈등 구조가 있는 거지요. 지난 6월달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원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예. 검찰 내부는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으로 갈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수라인은 대체로 최동욱 전 총장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고, 공안라인은 최동욱 총장이 상당 부분 복속했지만 일부분은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라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한 갈등 구조가 법무부와 검찰, 대검 그것이 그대로 이번 사건에 투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그동안 대선과 관련된 사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고요. 아무래도 공당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버 사령부 건도 터지고 또 국정원 네. 사건은 뭐 아까 박 의원 말씀대로 그동안 것은 세 발이 피었다라는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영화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 차원에서 이번 건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어제 오늘 뭐 한 2, 3일 사이에 지금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당 입장에서는 뭐 법사위를 중심으로 초강경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국감이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각 의원들이 이제 각자의 국정감사에 바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국감이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네.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것을 민주당 전체의 심각한 대여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의 어떤 그 중요한 고리로 평가를 해야 될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의 몫이긴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이제 조금씩 파악을 해 나갔을 때 과연 이 파급력을 어디까지일까라는 그것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초기부터 얘기했던 국정원 개혁 그리고 남재준 원장의 해임, 또 대통령의 사과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 이 부분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성격을 규정할 수도 있겠군요.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여론들이 제 트위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7일 지난주 금요일에 국정원 요원 4명을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3명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뭐 조사하고 바로 풀어졌어요. 네, 뭐 8시간 정도 조사했으니까요. 뭐 바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무엇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짐작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하셨거나? 댓글은 이미 입수를 확보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댓글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데려와서 이제 진술을 받은 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트위터에 있는 댓글과 아마 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의 진술이 그것을 청산유수처럼 다 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뭔가의 고리들, 상부의 지시사항이랄까, 네. 또는 개인적으로 집에다가 빼돌려서 확보해 놓은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가져놓은 증거, 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무슨 활동 지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건 확보에 주력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좀 확보를 했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한 달여 만에 그 민주당 장애 집회가 열렸어요. 네네. 예, 앞으로도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통한 대여 압박 강화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국감이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국감은 어찌됐든 야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 방법입니다. 네. 국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오늘과 대검의 국정감사가 이번 주말 금요일쯤 아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다른 상임위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감의 결과치를 놓고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의총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요. 그 뒤에 결국은 어떠한 수위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할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박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계셔서 그런지 약간 목소리가 네. 평소보다 약간 흥분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밝혀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네, 예.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